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지금부터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20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여러 가지 뉴스에 따라 기대감과 경계감을 교차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등락 나왔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으로 향하겠습니다. 3대 지수 흐름 엇갈리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만 홀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하루 전에 이어서 이날 시작에서도 IT주에 대한 강세가 이어졌는데 그 힘에 힘입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권, 보다 더 나스닥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0.73% 플러스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초반장에서는 경제지표를 좀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결정적인 키 역할을 경제지표가 하진 않았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경제 성장률 좀 무난하게 소화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시작에 주목한 것은 바로 G20과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바로 하루 전에 아시아 시장에서도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했던 뉴스였는데요. 홍콩 언론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 추가 관세 중단을 잠전 합의했다. 휴전에 다시 돌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이 호재가 조금 꺾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커넬로 위원장 쪽에서는 이 홍콩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일이 없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이것은 가짜 뉴스라고까지 정면으로 반박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 쪽에서는 대화가 진행되기 전에 중국의 선결 조건을 제시할 것이다. 관세, 화웨이 등 이런 조건들을 제시할 것이라서 좀 난하게 예상된다라는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시장에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슈가 이제 좀 되어버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그나마 기대감은 살짝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IT주의 강세까지 확인하시고 G20과 관련돼서 일단 보고 움직이자는 심리가 강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경계감이 좀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미국보다 유럽 주식시장 방향성이 뚜렷하게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한 하루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범유럽 지수 움직임 거의 없었죠. 독일 지수는 0.21% 올랐지만 프랑스와 영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나마 그 분위기 속에서도 소매업체들의 주가가 강한 흐름 보였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H&M의 주가가 오늘 급등했다는 점 유럽 지수 안에서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G20 이후에 그 등락 흐름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아로 가보시죠. 앞서 언급드렸던 바로 그 홍콩 언론의 뉴스가 아시아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G20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대화를 잘 풀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일본 증시 올랐고요. 중화권 증시 이제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1.19% 올랐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경제 지표가 좀 양호하게 나왔다는 점 시장에 이날은 좀 플러스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공업이익의 증가세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어제장 좀 전해졌습니다. 홍콩 항생지수, 대만 각권지수까지 나란히 1%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어제 마감기가 형성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가보시죠. 자, 하루 전에 제가 베트남 주식시장에 대해서 언급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제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 트럼프 행정부의 레이더에 베트남도 이제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을 어제 급격하게 좀 소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2월 12일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가는 모습 베트남 주식시장에서 포착됐고요. 그 하락폭은 1.67%로 확인이 됐습니다. 싱가포르와 태국 주식시장은 상승으로 특히 싱가포르 쪽이 탄력이 조금 더 좋았는데요. 0.8%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남미 쪽 시장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로 거래가 마감된 가운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상승, 특히 아르헨티나 급등 3%대 플러스였습니다. 멕시코 관련 뉴스 나와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중앙은행 쪽에서 기준금리 동결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지수는 마감이 됐습니다. 1%대 하락 흐름이었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움직임 보셨고요. 이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20이라는 이 빅 이벤트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방향성을 외환시장에서 뚜렷하게 잡기는 어려웠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거의 제자리 걸음하면서 26달러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유가 역시 움직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G20도 그렇고요. 유가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펙 회의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방향성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위쪽으로 올라간
구간에서 WTI 브렌트유 동반 마감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역시 오늘 보합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살짝 후퇴했네요. 0.2% 내렸고요. 은 가격은 하락, 구리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오면서 마감가 형성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오늘 주목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명민준 앵커와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하시죠.